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깊숙한 정치 얘기를 모아서 또 취재해서 매주 일요일 찾아뵙는 정가 뒷담화 7월 19일 인사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장동혁 대표 퇴진론이 점차 사그라들고 있고, 반면에 한동훈 복당론은 거의 어려운 쪽으로, 불가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 최근에 두 가지 사안이 한꺼번에 불거졌죠. 한동훈에게는 악재가 되는. 하나는 당원 게시판 문제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원 게시판으로 제명을 당한 것은, 한동훈이 제명당한 것은 해당 행위가 아니고 범죄 행위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경찰이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고발건들이 있는데 그 수사에 착수를 했다. 특히 국민의힘 홍보국 직원을 참고인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 홍보국 직원이 당원 게시판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한동훈에게 일종의 그 사법 리스크가 드리워졌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12.3 그날의 진실 공방입니다. 한동훈은 본인의 체계나 이런 데서 줄곧 12.3 그날 바로 비상계엄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 국회로 다 모이라, 국회의원들을 다 모이라고 지시를 했다고 줄곧 주장을 했고, 반대로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 지금 대구시장은 국회가 아닌 저 국회 건너편에 있는 당사로 집결하라고 했다. 그래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는 목적 아니었느냐. 그래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그 재판에서 안철수 의원이 결정적인 정언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당사로 모이라고 첫 지시를 한 것은 한동훈이다. 그리고 추경호는 거기에 쫓아서 한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공방이 벌어지고, 이것이 또 2차 특검, 소위 내란몰이 하는 그 2차 특검에서 수사를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으로서는 일대 타격을 받은, 두 가지 동시에 타격을 받았는데, 또 요즘 들어서 국회 주변이나 정치권에서 나도는 말 중에 한동훈이 과연 국민의힘하고 같이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한동훈이 특히 국회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국회에 입성하기 전에도 그렇고, 이 우파 진영, 범우파 진영 사람들과 여러 차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한동훈이 복당했을 때 예고편을 본인이 봤다. 뭐냐 하면은 안철수 의원이 법정 정언을 하고 나서 한동훈, 그리고 친한계 한동훈파 쪽에서 뭐 의원들도 그렇고 패널, 한동훈파 패널들도 그렇고 집단 융단 폭격을 가했다. 그래서 큰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한동훈이 복당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데 복당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다 나왔었죠. 자, 그래서 최근에 여의도 정가에서는 한동훈과 지금 그 대립하고 있는 한동훈과 일종의 뭐 정치적으로 큰 논쟁을 벌였거나 싸움을 했던 의원들의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범우파에서 대선 주자급 중진들도 있고, 또 일반 의원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지만은 지금 어쨌든 정치권에서 빅마우스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좌파에서, 오히려 좌파에서는 한동훈하고 직접적으로 척을 진 인물은 그다지 별로 없습니다. 좌파 진영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뭐 총선할 때는 2조 심판론, 한동훈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 이후에 12.3 그날 밤에 두 사람이 그 국회 악수를 하는,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한동훈이 악수를 하는 그런 장면이 상징적으로 보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재명 쪽을 도와서 한동훈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나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권을 만드는,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좌파에서는 한동훈에 대해서 그다지 비호감, 같이 막 부딪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좌파로 넘어간 김상욱, 지금 울산 도지사 됐죠. 김상욱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한동훈이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사람이죠. 울산에 국민 추천제라는 걸 해가지고 경선도 없이 바로 배지를 달아주게 만든. 그러니까 좌파에서는 한동훈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다지 비토를 하거나 비판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 우파 진영에서 오히려 여러 사람들과 한동훈이 부딪혀서 한동훈 불가론, 복당 불가론을 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을 잡는, 앞으로 한동훈을 잡을 그 범우파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여의도 정가에서 노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한 7명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한동훈 저격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뭐, 이름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장동혁 대표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저격수로 등장한 안철수, 중진위원이죠. 대권 주자급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추경호 의원, 추경호 지금 대구시장도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그 추경호가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의 책임이 있는데 추경호가 대신 기소가 됐다. 그래서 추경호 대구시장도 지금 그 안티 그 한동훈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홍준표는 여러 갈래로 한동훈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범우파라고 말씀드렸죠.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도 그때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전후를 해서 상당히 이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동훈이 무소수로 출마해서 떨어진 박민식 전 의원 같은 경우, 전 국가보훈부 장관, 그리고 또 범우파라고 이준석도 범우파라고 일단 치면은 이준석이 그 앙숙처럼, 한동훈 앙숙처럼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당 안에서 지금도 여기저기 다 싸우고 있죠. 싸우고 있는 사람이 복당을 하면은 과연 그 당이 국민의힘의 플러스가 되겠느냐는 의미에서 한번 꼽아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장동혁 그 대표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의 권력욕 여기에 좀 진절머리를 치는 그런 상황이죠. 그 전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할 때는 사무총장을 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할 때는 그 수석 최고위원을 이렇게 했는데, 결국 당원 게시판도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탄핵에 앞장서는 한동훈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해서 결별을 했다. 그 이야기가 제 그 혼술에 출연을 해서도 장동훈 대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욕이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동조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이후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물론 본선에 못 나갔지만은 본인이 대권 욕심이 있어서 탄핵을 한 것 아니냐,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장동혁은 한동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는 해당 행위가 아니고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 한동훈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졌고, 거기다가 12월 3일 당일 안철수 의원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던 내용, 그 증언 내용에 대해서 안철수 말이 맞다, 그리고 내가 그 당시 상황은 잘 안다고 하면서 동선을 쭉 설명을 하기도 했죠. 한동훈하고 같이 그때 있었던 당시 상황을. 자,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뭐니 해도 그 한동훈 저격수, 1호 저격수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철수 의원이 새롭게 등장을 해서, 그전에는 뭐 당원 게시판 문제만 잘 해명을 하면은 복당을 해도 무방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때 법정 증언을 하고 나서 한동훈파 스피커들에게 엄청나게 당했죠. 자, 그래서 아주 런덜머리를 치는 한동훈과 한동훈 계에 대해서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종의 한동훈의 이중성을 폭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인이 그러니까 영웅서사를 본인이 스스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12.3 영웅처럼 내가 내란을 막는 데 앞장섰다, 이것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그 증언을 처음으로 한 상황이죠. 그리고 거기에 힘을 또 장동혁 대표가 실어줬습니다. 그때 상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한동훈파에게 워낙 엄청난 이 공격을 받으니까 지난주 1월 날 기자회견까지 했죠. 그래서 한동훈 복당 절대 반대한다,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자, 뭐 만약에 복당했을 경우에 당이 어떻게 될지, 어떤 혼란을 겪을지 이 예고편을 미리 봤다. 그리고
차라리 창당하라. 이제 조롱하는 쪽으로, 야유하는 쪽으로 한동훈 차라리 창당을 하라고 하면서, 그 창당을 하더라도 여의도 레카들은 데려가지 마라. 한동훈파 스피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카라는 게 어떤 사고가 터지면은 막 달려오죠. 그것처럼 사이버 레카라는 말도 있는데, 이 한동훈을 비판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막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는,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 메시지가 반박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고 친한계로 불리는 의원들이나 스피커들까지 다 뭉뚱그려서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돼서 이제 추경호 대구시장도 지금부터 아마 진실 공방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한동훈의 지시를 추경호 당시 당 대표였던 한동훈의 지시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무시하고 당으로 집결시켰다. 이것이 조은석 특검의 기소 내용이죠. 그런데 조은석 특검이 1차 내란몰이 특검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내란몰이 특검. 그 조은석 특검에서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쪽의 주장, 한동훈의 책 같은 것이 참고가 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과 장동혁 대표가 새로운 다른 상황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추경호 대구시장이 어떤 입장을 앞으로 밝힐지 또 법정에 가서 어떤 말을 할지도 상당히 관심을 모으죠. 특히 이 추경호 대구시장하고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에서 같은 내각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상태죠. 추경호 대구시장이 경제부총리를 했고 그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입장이 완전히 갈려있는 이런 상황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한동훈의 한계 약점 중에 하나로도 거론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범우파로 치면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독설을 퍼붓고 본인이 당 대표를 2번이나 하고 대선 후보도 했던 그 당을 배신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홍준표조차도 한동훈에게는 매우 엄청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동훈 가족의 전행을 경고를 하는 그런 SNS 글까지 올렸습니다. 이 진은정이죠. 그 한동훈 배우자를 겨냥을 해서 서초동 검찰청사 벽에 화한 쇼를 펼쳐서 여론을 조작을 했었다. 그때 이 서초동의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장관 전에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자천되고 막 할 때 그때 응원하는 화환들이 막 들어갔죠. 응원한 서초동 그 검찰청 쪽에 그때 응원하는 화환들이 검찰청사 벽에 쫙 쳤는데 그것을 기획한 사람이 화환 쇼라고 지금 홍준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한 사람이 진은정 씨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여론 조작을 했는데 홍준표 전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론 조작을 했는데 그런 여론 조작이 들켜서 맘카페에서 퇴출이 됐었다. 맘카페에서 퇴출이 됐는데 다시 당원 게시판으로 옮겨가서 여론 조작질을 했다. 그래서 제2의 김건희가 될 것이다. 만약에 한동훈 집권하면 그런 이야기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한계 본인을 또 공격하는 한동훈파 특정 의원들을 겨냥을 해서 최근에 가정 파탄 소문이 있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자기를 공격을 한다는 거죠. 한동훈파 안에 가정 파탄 소문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SNS에 올린 글입니다. 부산 북구갑에 한동훈 후보 지원하러 갔던 친한계 의원들은 다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장동혁 대표는 임기를 채워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의 복당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또 계속 홍준표 전 시장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상당히 당 안에서 중진이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아주 목소리를 키우는 그런 중진 의원이죠. 아주 한동훈하고 또 악연이 깊습니다. 지난번에 기억나시겠지만 당대표 후보자로 나왔을 때 그때 토론회 하면서 이 나경원 후보에게 한동훈이 공격을 당하니까
갑자기 뭐 폭로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 때 공소 취소를 나에게 부탁하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나에게 부탁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그때 그 후보가 거의 뭐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하다. 내가 어떻게 개인적인 걸 부탁을 했느냐. 그때 패스트트랙에 기소됐던 의원들 27명인가요? 같이 다시 살펴봐 달라고 이야기한 거다.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다. 개인적인 부탁을 내가 한 게 맞느냐? 막 따졌는데 한동훈은 아주 싸늘한 표정으로 개인적인 부탁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이 굉장히 상해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이 한동훈이 뭔가 또 나중에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로 나눈 대화들까지, 같은 진영에서 나눈 대화들까지도 다 폭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불신감도 그때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그때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해서 나와서 그때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왜 출마를 했는가 하면,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한 이유가 조기 대선을 가져온 여러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은 한동훈만큼은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했다. 조기 대선이 왜 열렸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기 때문에 열렸죠. 근데 탄핵이 처음에는 탄핵이 아니고, 한동훈도 처음에는 뭐 탄핵하자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한덕수 총리하고 같이 나와서 비상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막 기자회견까지 막 했죠. 그때만 해도 탄핵을 할 거라는 생각이 한동훈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상황을 봐서 이제 탄핵 쪽으로 급선을 했어. 그래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 거죠.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한동훈만큼은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정희 그때 진보당 후보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출마했다. 이런 말하고 또 연결이 돼서 그때도 나경원의 전투력에 대해서 말들이 있었는데 바로 상대방이 그때도 한동훈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동훈은 여기저기 막 계속 분쟁을 치르는 그런 정치를 지금 계속해온 거죠. 정치권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지난번에 비대위원장으로 처음에 왔을 때 그때 불과 2024년입니다. 한 2년 전에 정치권에 또 진출을 했는데 여러 사람과 부딪히는데 특히 우파 진영, 범우파 사람들과 부딪히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민식 전 의원도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죠. 그러니까 같은 내각에 있었습니다. 한동훈하고 같은 내각에 있었는데 한동훈이 여기저기 이제 간을 보다가 결국은 부산북갑에 출마를 하기로 했고, 그 지역에 그 전부터 김민식 전 의원, 당시 그쪽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박민식 전 의원이 출마를 할 게 분명한데 거기에 본인이 무소속으로 가서 출마를 해서 결과적으로 박민식 후보가 떨어지고 오히려 국민의힘 한동훈파가 가서 한동훈을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돼서 그것이 이제 징계 대상이 되는 그런 일까지 지금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박민식 의원이 상당히 한동훈에게 직격탄을 막 날렸죠. 연고지도 없는데 왜 출마를 하느냐. 여기저기 간 보다가 부산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런 공격도 했고, 박근혜에게 중형을 구형을 했던 바로 그 인물이다. 그래서 그때 또 한동훈 책임론 같은 것도 불거졌었죠. 그리고 당헌 게시판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다 짚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동훈과 부딪히는 한동훈의 저격수 수두룩한데 범우파 진영 안에서 국민의힘 밖에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홍준표도 있었지만 이준석 같은 경우도 완전히 한동훈하고 견원지간이죠. 지금 이번에 계엄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의 증언이 나오니까 원래 이준석은 안철수 의원하고 앙숙인데도 안철수의 손을 들어주면서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치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동훈을 겨냥을 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치를 위해서 이용을 했다는 것이고, 계엄이 대한민국 상처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분치를 위해서 이용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이준석 본인도
정말 싸움꾼으로 유명하죠. 그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싸웠습니다. 다 싸워서 심지어 뭐 손학규하고도 싸우고 그 허나 다시 민주당으로 가는 뭐 허나하고도 싸우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뭐 물론이고 그 전에 뭐 안철수 뭐 전부 다 정진석 엄청난 싸움을 벌였죠. 그 뒤를 한동훈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여러 명과 그 법무부 안에서 막 부딪히는, 특히 영향력 있는 중진들하고도 막 부딪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내가 예고편을 봤다고 이야기를 했듯이 만약에 복당을 하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 바람 잘 날 없을 겁니다. 바람 잘 날 없고 그리고 특히 한동훈파가 정령군이 되겠죠. 사실상 정령군을 행세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 한동훈에게 만약에 당권이라도 넘어가면 총선 앞두고 공천에서 그때 이재명 때 뭐 친명 그 행제 비명 행사 이런 말이 있었죠. 한동훈이 만약에 당권을 잡아서 공천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친한 행제 비한 행사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물론 이제 한동훈의 복당은 지금 물 건너가는 분위기여서 차라리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보따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쫓기고 쫓기다가 한동훈이 창당 쪽으로 가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복당은 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법 리스크, 한동훈에게 새로운 사법 리스크도 사실상 생겼죠. 그래서 그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수사를 만약에 수사당국에서 하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한동훈이 복당을 한 상황이면은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수사가 오히려 국민의힘에 부담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복당은 지금 물 건너가는 분위기지만은 지금 우파 진영의 앞으로의 행보, 총선, 그 다음에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보더라도 한동훈 리스크는 좀 속히 제거하는 편이 낫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정가 뒷담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